안녕하십니까. 학원 복습 문제 6주차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3, 4월 달이 보통 이제 학원에 보면 강의 과정을 핵심 이론 과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심화 이론 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3, 4월 달 강의가 아주 중요하죠. 학원 입장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3, 4월 달에 웬만한 건 다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 마무리 모아가지고 핵심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야 7, 8월 달에 문제풀이가 가능해집니다. 3, 4월 달 과정에 제가 학원에서 3, 4월 달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3, 4월 달에 쌍코피 한번 터져보자. 3, 4월 달에 좀 빡세게 해두면 7, 8월 달에 좀 편해지고 2차 과목을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3, 4월 달에 민기적 하게 되면요. 5, 6월 달도 쉽지 않아요. 그럼 7, 8월 달 문제풀이 과정을 안 하게 돼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왜? 본인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짐 싸가지고 도서관 가서 혼자 정리한다고 학원도 잘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학원 안 나오고 말이죠.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시행착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아직 4월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4월 달만이라도 빡세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슨 책 같은 거 막 꼼꼼하게 보고 그렇게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강의를 많이 들어두셔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것은요, 자꾸 들어가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은 그 흐름이 파악이 되고요. 표현이 익숙해집니다. 그럼 법 공부가 쉬워져요. 그런데 그 용어나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 드립다 읽어봐야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잘못된 공부 방법을 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강의를 많이 들어두시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책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가랑비 옷 젖는다는 말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진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잔소리 그만하고요. 저 말고도 잔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야, 내가 유튜브 들으면서 잔소리 들어야 되냐, 이 자식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잔소리 들으면 좋죠, 뭘. 누가 있어요,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듣기 싫으시면 안 드시면 되고. 아닙니다. 협박 아니고요. 자꾸 들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문제가 이제 6주차 복습 문제입니다. 학원 1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주거용 건물, 이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일부가 비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죠. 2번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요.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봅니다. 다음 날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2번 틀렸죠. 자, 미등기 전세, 즉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아파트 주택 전세. 거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자, 임차주택이요. 만약에 경매가 돼버리면요. 그 임차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경매가 될 때 그 경매되는 목적물에 존재하는 권리들은 소멸하는데 이때 그 소멸하는 기준 권리가 있어요.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그 기준 권리부터 후수리 권리가 깡그리 소멸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럼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들은 소멸하지 않겠죠. 만약에 임차권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다. 그럼 당연히 이건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경매되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자, 5번이 대항력의 뜻이죠. 주택 양수인, 매수인이든 상속인이든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보고 따라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2번, 주택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죠. 그게 1번과 2번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뭐 1년으로 정했어요. 그래도 2년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만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4번,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20년 넘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계약은 존속하는 걸로 봅니다. 틀린 거 4번. 자, 3번, 갱신. 자, 1번이 뭐예요? 법정 갱신이죠.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보증금을 올려달라. 즉 조건을 변경하라.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걸로 본다. 이게 주택임대차 법정 갱신이죠. 자, 주택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다른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은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요. 3번,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은. 그리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되죠. 4번은 임대인은 그 법정 갱신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못합니다. 이때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9개가 있는데요. 이 9개 중에서 2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임차인이 이기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고요. 또 하나가 5번입니다. 임대인이, 근데 가로 안에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요. 포함합니다. 임대인과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그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할 때 이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은 곧 제외한다가 틀렸죠. 포함한다 라고 해야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죠. 거절당하면 법원이 기각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항고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죠. 임차권 만약에 등기명령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이 돼서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어떤 사람은 그걸 취득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더라도 즉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취득한 또는 존속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를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가 건물도 똑같습니다. 1번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죠. 주택소지지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요. 그 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선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죠. 5번이 틀렸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상급법원에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5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기억.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8개가 있는데요. 상위법에는. 주임법에는 9개가 있고요. 상위법에는 8개가 있어요. 자, 이 상위법 8개 중에서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개는. 첫째가 임차인이 3기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하고요. 두 번째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또 하나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목적 건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파손이라고 하죠. 마지막이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목적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 일부가 아니고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위해서 그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일부 개축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거절 못합니다.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억 틀린 거고요. 니은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그 상가 건물을 목적 건물을 경매를 넣기 위해서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럼 이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집행 개시라고 합니다. 이때 상가 건물 임차인은 그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도 집행 개시,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그 4번째 줄에 있는 반대 의무가 제 자료는 4번째 줄이고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받을 때는 뭐 몇 번째 줄일지 모르겠는데 그 반대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이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다? 상가 건물을 명도하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걸 명도하지 않더라도 집행 개시할 수 있으니까 반대 의무의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라고 해야죠. 니은 틀렸죠?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도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상가 건물 임차인은 그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상가 건물 소재와 임대인 주소지가 다르다면 임대인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틀렸죠? 자, 미음.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는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죠. 첫째,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 1년 내, 2년이 아니고 1년 내는 증액 청구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및 보증금의 20분의 1, 그러니까 5%죠. 또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약정한 보증금 및 차임의 100분의 5, 역시 5%죠. 이걸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을은 2년 내가 아니라 1년 내 이렇게 되겠죠. 리을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5문제 해설을 좀 해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들어주시고요. 짜투리 시간 활용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6주차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